안녕하세요. 문명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얼마 전에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주민이 택배 기사를 폭행했죠. 이들 뉴스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갑질 문제에 폭행까지 더해졌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상황에 화를 내는 걸까요?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사람을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폭력 사용은 법적 처벌의 대상입니다. 사회가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했을 때 화를 낼 만하죠. 그럼 좀 더 미묘한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정치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도 분노합니다. 지난 몇 년간 장관 청문회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였죠. 투기성 부동산 매매는 정치인의 평판에 타격을 줍니다. 논란이 되었던 손혜원 전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보면 투기가 처벌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선을 파괴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성 아파트 매매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법으로 일일이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합니다. 갑질과 투기 문제에 화를 내는 건 이런 가치 판단의 결과죠. 이렇게 우리는 늘 당위성을 따지는 도덕적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윤리학, 정확히는 규범윤리학입니다. 규범윤리학에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다들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덕윤리학입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만 모두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일상의 도덕적 판단을 살펴보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관점을 모두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칸트는 인간 이성이 발견한 도덕 법칙에 따를 의무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무론적 경향을 보입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의도보다 결과에 중점을 두는데 범죄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위험 상황에서 우리는 결과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사회적 인정이나 보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정치인을 평가할 때 우리는 미덕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덕적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인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관점을 활용합니다. 어느 한 관점만 옳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죠. 앞으로 몇 번의 영상에서 이 윤리학 이론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중 덕윤리의 대표 인물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인물로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고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테네에서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은 후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형이상학, 자연학, 논리학, 정치학, 윤리학, 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을 남기죠. 그의 학문 분류 체계는 중세까지 통용됐고 그 내용도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대 이후 학문의 전문화로 그의 영향력은 줄었지만 윤리학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론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윤리학은 현대의 덕윤리와도 차이가 있지만 그 기원이 되는 이론이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의 덕윤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어떤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론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중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목적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근대 이후의 과학은 운동과 변화를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기계론적 사고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과 변화를 목적론적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현대인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죠. 그는 영원하고 부동적인 실체가 세상의 운동과 변화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영원하고 부동적인 실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보통은 어떤 힘이 세계를 만들고 그 힘이 원인이 되어 운동과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는 영원하고 부동적인 실체가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실체가 욕망과 사유의 대상이 되어 다른 대상들이 그 실체를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다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목적론적 사고방식이 그의 이론 곳곳에 등장하는 전제입니다. 어떤 도구나 행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것은 요리 재료를 손질하기 위함이고 요리를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죠. 목적과 함께 그에 맞는 기능을 연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칼은 요리 재료를 손질하기 위해 백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요리 행위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재료를 손질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는 인간에게도 목적과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죠. 모든 대상과 행위에는 목적이 있는데 칼은 요리를 목적으로, 요리는 미식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요리는 칼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요리는 미식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상과 행위 사이에 수단 목적의 연계사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연계사슬 마지막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 자체로 바람직하고 자족적인 미덕에 걸맞은 활동입니다.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 재산이나 직업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외적 조건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미덕에 걸맞은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미덕에 걸맞은 활동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미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격이나 인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들은 덕에 해당하는 용어 아랫대를 탁월성으로 번역하죠. 이 용어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덕뿐만 아니라 요리사의 손맛이나 가수의 가창력 같은 여러 방면에서의 훌륭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미덕에 걸맞은 활동이라는 말은 행복에는 여러 방면에서의 훌륭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인 행복을 알려면 인간의 고유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능은 영양 섭취를 통한 성장, 감각 능력, 이성적 능력 세 가지입니다. 그중 영양 섭취를 통한 성장은 식물에게도 있는 기능이고 감각 능력은 동물에게도 있는 기능입니다. 인간 고유의 기능은 이성적 능력이죠. 이 능력을 잘 활용해야 인간은 훌륭해질 수 있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인 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덕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인 덕인데요. 도덕적인 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나침이나 모자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하면 중용이라고 공식처럼 배웠을 텐데 중용은 도덕적 덕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어쩌면 이 개념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 자부심, 명예, 진실함 등 여러가지 미덕을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미덕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할 뿐이죠. 중용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과 맥락에 맞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덕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덕에는 실천적인 지혜, 철학적인 인식이 포함되는데요. 지적인 덕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신적 인식, 관조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도덕적인 덕과 관련해서 지적인 덕은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도와줌으로써 중용을 지키도록 합니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덕과 지적인 덕 모두가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덕은 습관을 통해,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논의는 윤리학을 넘어섭니다. 그는 윤리학을 정치학의 예비학문으로 봤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유명한 문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봤습니다. 때문에 그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이고 고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의미에서 윤리학은 정치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는 시민이 교육과 습관화를 통해 덕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